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닥터 아빠의 이유일기 정말 오랜만에 촬영합니다. 이전 영상하고 제가 좀 바뀌었죠. 살도 좀 찌고 나이도 좀 들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의욕적으로 처음에 유튜브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책이 이제 세 권이 나왔어요. 이유 관련된 책. 자료 화면에 나오겠죠? 네. 책 집필에 좀 집중한다고 유튜브에 인사를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오늘은 실내에서 크로마키스로 뒤에 이후 학교 소개도 좀 드릴까 합니다. 질문 주세요. 지난번에 했던 질문이랑 똑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내의 적극적인 주장이었죠. 제가 그거를 처음에 좀 반대하다가 오케이를 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아이들이 가장 원했고요. 아이들의 삶은 아이들이 결정하는 거고 부모로서는 옆에서 도와주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첫째가 이후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다녀온 다음에 엄청 가고 싶어 했어요. 저희가 그때 제주도에 살 때였는데, 저는 국제학교도 생각을 했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었죠. 특성화 고등학교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가 이후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다녀온 다음부터 나는 이 학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둘째도 이제 누나가 다니는 걸 보더니 자기는 이후 중학교부터 입학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처음엔 좀 반대를 했었는데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었죠. 그때 당시는 대안학교라고 하면 일단 지금은 오해들이 많이 풀렸는데요. 그때 당시는 정규 교과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저항하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특별한 경우의 학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지금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반대를 했었고, 두 번째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을 되게 만족해하면서 다녔고,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교과과정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런 저항감이 좀 있었고, 그게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죠. 일단 학교가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일단 이 학교가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학교는 검정고시를 쳐야 되거나,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학력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검정고시를 쳐야 되는데, 이 중고등학교는 인정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많은 대안학교가 외지에 있거나 또는 기숙사 형태로 운영이 돼요. 근데 이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등하교를 집에서 합니다. 그 기숙학교가 아니고 집 근처고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에 만족했죠. 그래서 이 학교를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이 학교에 가고 싶다 그래서 이 질문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질문인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 때는 제가 이제 88년도 올림픽 때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으니까 되게 오래 전이잖아요. 그때는 사실 공부 잘하는 게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시대였습니다. 제가 이제 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잘못을 해도 용서받는 시대였어요. 혹시 영상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판단 기준이 성적이었어요.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로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30년이 넘었잖아요. 거의 반수 이상이 잤어요. 엎드려서. 지금은 더 심하다고 들었는데, 학교는 이렇게 공부하고 상관없이 그냥 엎드려서 자고. 이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일단 성적으로 줄 세우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공부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찾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교육과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고등학교로 입학해서 3년을 다녔고 둘째가 중학교로 입학을 해서 3년째 다니고 있는데 교육 과정을 보면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데 엄청 도와줘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떤 아이인지를 스스로 찾아가게끔 도와주는 커리큘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저는 대한학교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화학교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네. 다음 질문 주시죠. 책에도 몇 번 말씀드렸고 열거할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사교육 금지 조항입니다. 사교육을 하면 선택이 아니라 금지입니다. 하면 절대 안 되는 조항이 있고요. 이게 1번 조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교육의 3주체라고 그래서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참여를 하죠. 저는 그게 되게 처음에는 의아한 점 중에 큰 부분이었어요. 학부모가 교육의 3주체 중에 하나의 주체로서 참여를 한다. 개입한다 아니고요.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개입한다 아니고요. 치맛바람 바짓바람 아니고요.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들의 모임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자치기구, 자치위원회, 자치동아리 하여튼 많아요. 제가 올해 학부모 반대표를 맡았는데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행사에 참여하는데 심지어 다음 주 토요일 날은 MT를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MT를 가요. 자체적으로. 하여튼 네. 놀라운 학교고요. 뭐 축구 모임도 많고 전 테니스 모임 이제 또 회장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되게 많아서 어쨌든 교육의 3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이 있다. 그것도 좀 큰 특징이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학교다. 네. 그래요. 이게 뭐 책이 한 권으로 나와도 모자라는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아이 육아의 목표가 입시냐, 고등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함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는 포기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포기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 학교 졸업생들 중에 대학을 가는 학생이 일반 학교에 버금가게 많고요. 차이점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입시가 대학을 가거나 또는 향후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학교가 그거를 포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반론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등학교의 목적이 입시냐는 거예요.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가 대학 입학이냐는 거예요. 우리 육아의 목적, 제가 부모로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육아의 목적은 아이가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학이 됐든 직업이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하진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게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쉬운 방법이 뭐 이렇게 있지만 저는 꼭 그 길을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직업이 그래서 주위에서 엄청 얘기 많이 들어요. 너희 아이도 의대를 보낼 거냐? 그렇게 하고 있냐? 근데 이제 첫째, 둘째가 대안학교를 다녔고 있고 또 제가 이후 관련된 책을 3권을 내니까 다들 의아해 하시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심도 깊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교육의 목표가 입시는 아닌 거죠. 그게 동의가 된 분들만 입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만 입학이 된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입학을 하려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를 통과를 해야 돼요. 1단계는 뽑기. 저희 셋째가 제비뽑기에서 떨어졌는데 경쟁이 5대1, 6대1 정도 되거든요. 낮으면 2대1, 3대1 정도 되는데 뽑기에서 2배수를 뽑는데 거기서 탈락을 했어요. 셋째는. 두 번째는요, 2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봐요. 학생 면접도 보고 학부모 면접도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교육 가치관에 반하는 사람들은 좀 걸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후 교육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하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고등학교는 추첨은 아니고 면접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역시 학생 면접, 학부모 면접을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이 교육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대안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대안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이 교육관에 동의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저처럼 처음에는 한쪽이 반대하는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끼리도 의견 충돌이 좀 있었던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참여하는 게 많죠. 참여하는 게 많으니까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받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을 때 오는 미안함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책 이제 1권, 2권, 3권을 내면서 느낀 건데 학부모들이요. 이후에서 아이들도 자기 인생을 찾지만 학부모도 자기 인생을 찾는 것 같아요. 제2의 자아 실현을 한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까지 줄기차게 쭉 정신없이 살아오다가 갑자기 이화학교가 질문을 던지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질문을 던지지만 학부모에게도 너는 왜 사니? 네가 좋아하는 건 뭐니? 넌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 거니? 학부모들한테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자아 성찰을 해요. 그러면서 자아를 찾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한테도 큰 화두를 던지셔서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하죠. 왜냐면 이제 저도 내일 모레 50인데 인생을 이제 반추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육아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자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계시죠? 모든 모임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적극적인 부류가 있고 저처럼 좀 소극적인 부분도 있어요. 네. 그 두 사이에서의 접점을 찾는 게 또 조금 나름 좀 힘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진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교육의 3주체잖아요. 근데 한 번씩은 학부모의 역할이 교사의 역할을 약간 이렇게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갈등이 조금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학부모 활동이 워낙 활성화하다 보니까 중간 회색지대에서의 그런 한 번씩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훨씬 더 교권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대만족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주 물어요. 괜찮냐? 혹시 전학 갈 생각이 있냐? 아니면 뭐 만족하냐? 뭐 이런 질문 자주 하죠. 왜냐면 선택할 수 있으니까. 뭐 1학년 마치고 다른 학교로 다시 편입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런 아이도 있고, 우리 아이가 충분히 만족하는지 계속 피드백을 하죠. 제가 만약에 일반 학교에 아이를 보냈다 그러면 그냥 3년, 6년을 그냥 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 학교는 계속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거든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인 둘째한테 이제 이후 고등학교를 갈 거냐라고 물으면 갈 거라고 얘기하고 그만큼 만족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3년 졸업한 첫째에게 지금 이제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만족해해요. 이후 고등학교 3년이 너무너무 좋았대요. 근데 제가 봐도 저희 첫째는 고등학교 3년을 너무 알차고 너무 보람차고 너무 완벽하게 3년을 보냈거든요. 당연하죠. 관심이 되게 많고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이화학교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솔직히 반성하건대 첫째가 중학교 3년을 다니는 동안에 제가 과연 첫째한테 이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가졌냐? 고 묻는다면 아니요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째가 중학교 3년을 다니는 동안에 사실 아이에게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자주 피드백 하지 못했고 알아서 잘 다니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그에 비해서 첫째가 고등학교 3년, 둘째가 중학교 3년을 다니는 동안에 정말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와, 내가 첫째 중학교 3년 동안 너무 무관심한 게 되게 미안할 정도로 반성을 많이 해서 이화학교가 저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교과 과정이 아주 특별하잖아요. 네. 물론 국어, 수학, 영어, 뭐 과학 다 공부하는데요. 그 교과 과목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커리큘럼을 따라가는데요. 그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를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교과 과정은 너무 특별하죠.
일단 중학교 3학년인 과정에는 나바시라는 게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시간? 맞나요? 네. 우리 맨날 나바시 얘기를 해서 그 중학교 1, 중2, 중3 과정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결국에는 3년 동안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거를 졸업작품으로 발표를 해요. 중학교 3학년인 둘째가 계속 고민하잖아요. 나 졸업작품은 뭐 하지? 뭐 2학년 때 1학년 때 방학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방학 숙제를 내주고 그걸 나중에 발표를 하거든요. 계속 고민을 하죠. 그리고 또 계속 시도를 해요. 이거 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런 과정을 계속 시도를 하고 검증을 받고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고등학교인 딸은 학생활동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연극도 하고요. 네, 자체적으로 연극도 하고 영화도 찍었어요. 심지어. 와, 그래서 딸이 첫째가 친구들한테 제안을 해서 우리 영화를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심지어 제작자를 했어요. 감독은 따로 친구 중에 한 명을 유튜브 잘하는 친구를 감독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주연 배우가 섭외를 했는데 학생 연예인으로 펑크를 내는 바람에 딸이 첫째가 주연 배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영화 발표를 하는데 와 하여튼 놀랐어요. 그런 거를 해요.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뭐 졸업 앨범 뭐 제작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거기 참여해서 직접 아이들이 졸업 앨범도 직접 만들고 우리 때는 돈 주면은 그냥 사진 찍어서 작가들이 사진 찍는 사람이 와서 사진 찍어서 그냥 조합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또 잡지도 만들었어요. 매거진도 만들어가지고 첫째가 친구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뭐 이화학교의 음과 양 이래서 좋아하는 쪽, 안 좋은 쪽 이렇게 해서 잡지도 만들고 그런 거를 해요.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다양한 활동들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워낙 수시로 많이 하고 워낙 수시로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학부모들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학부모의 MT뿐만 아니라 학부모 축제도 따로 있어요.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축제를 한다니까요. 막 노래 부르고 막 엄청 재밌어요. 하여튼 그런 축제를 하는 것도 저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학생뿐만 아니라. 네. 아이들이 잘 모른다는 가정하에 일단 옵션으로 줄 것 같아요. 선택 옵션으로. 대신에 선택은 아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선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방향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얘기하고 선택은 아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유.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 일단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들한테 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학교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유학교 책 3권을 내면서 제가 머릿말에서 한결같이 한 얘기가 이런 이유학교 같은 교육 시스템이 민들레 호실처럼 퍼져나가서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이렇게 안 치열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모든 학부모들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추천을 좀 하고 싶고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존중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는 찬반하고 논쟁하고 이럴 생각 없고요. 저는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고요. 사실 사람 의견은 다 다를 수 있고 그분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제 생각이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논쟁이 좀 있죠. 어디까지를 사교육으로 볼 것이냐의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교육은 규정하는 건 좀 어렵기는 한데 실제로 사교육을 하는 학부모들은 없는 것 같고요. 관심이 있거나 하고 싶은 분들은 보통 학교를 옮기죠. 실제로 학교를 옮기는 분들도 좀 계세요. 졸업생이 그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도 중3 편입생이 3명인가 그랬거든요. 3명은 작년에 학교를 옮겼다는 얘기니까. 그 이화학교에 이후올빼미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후올빼미가 이제 방범 활동인데 밤 8시부터 10시까지 이화학교 앞에 방범 초소가 있는데 거기서 자체로 방범 활동을 해요. 학부모들이 자원해서. 그 이유는 10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자체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꽤 많은 학생들이 늦게까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룹 스터디처럼 모여서 공부도 하고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책 읽기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할 때 되게 기대했던 거고 또 지금 만족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왕따 없고 학교 폭력 없고 물론 이제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좌충우돌은 있죠. 근데 그걸 이제 풀어내는 과정이 되게 민주적이고 공개적이면서 합리적인 거죠. 또 하나 이유는 아까 학부모 활동이 되게 활성화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년이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한 반이. 그리고 한 학년이 60명이에요. 친구들끼리 많이 알아요. 엄청 친해요. 저희 셋째가 중학교 1학년인데 열 몇 반이 있거든요. 엄청 많아요. 반면에 이 학교의 한 학년은 60명이라서 3년 동안 이제 반이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교류하다 보면 거의 30% 이상은 아주 친하고 30%는 친하고 30%는 안 친하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 잘 알아요. 어떤 친구가 어떤 성향이고 그리고 학부모들끼리도요 많이 안단 말이에요. 학부모 활동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주 만나고 그래서 특히 중학교 1학년 때는 갈등이 좀 있죠. 처음에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들끼리 근데 그걸 풀어내는 과정이 되게 합리적이다. 선생님과 학부모와 아이가 교육의 3주체로서 그런 갈등들을 풀어낸다. 그래서 그런 학교 폭력은 당연히 없는 것 같고 왕따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안전한 학교인 것 같아요. 외롭지 않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의 그 교육 목표 중에 하나가 안전한 학교. 너희들은 여기서 무엇을 해도 괜찮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뭘 해도 안전하다. 이런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뭘 해도 인정을 받고 허용이 되고 허락이 되는 환경이라는 거를 인지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게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고 이제 펼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규제가 많고 규율이 많고 소위 뭘 하면 튀는 아이가 되고 뭘 이렇게 독특한 아이가 되면 그게 소위 왕따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허용되는 게 이유 문화의 특징인 것 같고요. 사실 왕따라는 개념 자체가 좀 얘기는 좀 해봐야 되겠지만 스스로 한 아이를 인격체로 존중해 준다 그러면 저는 왕따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이를 정말 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건 이유 문화의 아주 좋은 대표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독특한 아이는 많아요. 이 학교도. 근데 그게 다 허용되고 다 인정받는다는 게 되게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같은 분들인데요.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교사 자격증을 받고 차이점은 그건 것 같아요. 되게 헌신적이다. 이후 교육 과정에 추구하는 거를 실현하고 싶으셔서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쌤들 보시면 되게 자기 희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교육자로서 보람과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닥터 아빠의 이유일기 말고 되게 많이 하는데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약간 사명감, 보람,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되게 노력하기 위한 활동 중에 하나인데 이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이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교육자로서의 삶의 보람, 헌신 이런 거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쌤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화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영상을 클릭을 하셨을 텐데 저 말고도 이화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통로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다시 하거든요. 또 이런 채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민들레 홍울씨처럼 이화학교 시스템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처럼 이화학교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기회가 되면 이후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되게 긴 편인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